2027학년도 공근사관학교 입시, 왜 역대급 격전지라고 불릴까요? 오늘 그 복잡한 전장의 핵심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왜 하필 올해가 역사상 가장 전략적인 싸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여러 가지 거대한 변화들이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한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례 없이 힘든 도전이 될 거란 뜻이죠. 핵심 변수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 두 가지, 그리고 공사 내부의 목표 변화 한 가지. 이 세 요소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지원자들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형, 즉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죠? 지금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요, 2028년 수능 개편 전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실력파 N수생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여파로 소위 허수지원자라고 하죠. 실력은 최상위권인데 공사에 올 생각은 없고 연습 삼아 시험 보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양쪽의 압박이 동시에 1차 시험 합격선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공사 내부의 변화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비행기 잘 모는 조종사를 뽑는 시대가 지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미래에는 우주까지 작전 영역으로 봐야 하니까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리더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큰 판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합격으로 가는 길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앞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무려 80%입니다. 10명 중 8명은 수능을 보기도 전에 우선 선발로 합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메인 게임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전형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우선 선발은 1차 시험, 면접, 체력, 학생부까지 지원자의 모든 면을 다 뜯어보는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종합선발은 우선 선발에서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패자부활전 같은 건데 여기서는 수능 성적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하나씩 뚫어보겠습니다. 모든 지원자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 바로 1차 필기시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1차 시험을 그냥 수능 예행 연습 정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과목별로 공사만의 스타일이 확실해요. 국어는 법학적성 시험, 엘리트처럼 아주 길고 전문적인 지문이 나오고 영어는 탭스처럼 어휘 수준이 높죠. 수학은 소위 준킬러 문항에서 승부가 갈리고요. 완전히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과목을 잘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어가 엄청 어려웠다면 국어 고득점자의 표준점수는 확 올라가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자, 이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그럼 이제 1박 2일 동안 여러분의 몸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옵니다.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체 검사 받고 체력 검정 보고. 하지만 그 기준은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신체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하죠. 특히 이 시력 기준, 이게 정말 복병입니다. 모든 사관학교 중에서 공사가 제일 엄격해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수술이 가능한 눈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략적 조언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미리 안과에 가서 내 눈이 공사 기준에 맞는지, 수술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나서 알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신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체력 검정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 불합격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종목,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만점 받아도 심지어 1차 시험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이 오래 달리기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입니다. 끝이에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필기와 신체 관문을 모두 통과한 소수의 인원만이 마지막 관문에 도달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문일 수 있죠.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I 면접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는 점. 이건 이제 기계가 아니라
평가관들이 직접 지원자의 눈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파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면접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같은 가치관. 둘째, 왜 공군사관학교에 오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태도나 자세, 눈빛 같은 장교로서의 품격까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럼 공사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인지적 조종사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이건 그냥 비행기 조종사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미래에는 유인기, 무인기, 인공위성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지휘해야 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미래 전장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리더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단호한 원칙인데요. 학교 폭력 이력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관용 원칙, 실력 이전에 인성의 기본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과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최종 합격을 위한 1년짜리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해요. 1단계,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한국사 가산점 따고 제일 중요한 시력검사 미리 받아두는 거죠. 2단계, 3월부터 7월까지는 다른 생각 말고 1차 시험에 올인해야 합니다. 3단계, 8월부터 10월까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죠. 이때부터는 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수능까지. 나는 우선 선발 되겠지 하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합선발이라는 마지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환경에서는 오직 진성 지원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1년 내내 준비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 말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진성 지원자인가?